신세호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과정이죠. 노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인 이유가 있죠. 20, 30년에 달하는 직장 생활의 대메인은 노후지 않습니까? 네, 사실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거죠. 근데 준비 없이 맞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적당하게 필요한 일들을 좀 해줌으로써 노후를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천 방안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있었던 광고예요. 민원이 빗발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 위에는 일을 해야 되는 손잡이고 아래는 놀러간 손잡이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희망하는 영역은 아래일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래의 손잡이를 잡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 순서입니다. 보시면 주황색 선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출의 곡선입니다. 쓰고 있는 지출의 곡선이고요. 빨간색 점선은 우리가 벌어들일 수입의 곡선이죠. 끝을 보시면 결국 누구나 은퇴라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고, 이 은퇴 시점에는 결국 수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은퇴한다고 해서 지출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큰 핵심이죠. 제가 어떤 표현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우리 직장인 분들, 경제활동 하고 계신 분들은 돈 쓸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은퇴를 하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다 돈 쓰는 시간이다.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돈이 투여가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돈이 많이 쓸까? 네, 그보다 더 씁니다. 그게 지금 은퇴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찾아오게 되니까 미리미리 돈을 벌고 있는 경제활동 기간에 내 남은 평생을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평균 근로 희망 연령 73세입니다. 73세. 정말 73세까지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일까요? 물론 일이 너무 좋아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거. 일을 끊는 순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까.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일이 지속된다는 거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정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 30년에 달하는 긴 기간을 치열하게 살았으면 남은 기간은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리고 은퇴하고서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 한번 통계치를 본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부부의 한 달 기본 은퇴 생활비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근데 250만 원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 쉽게 표현을 드리면 두 분이서 산책만 다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전히 우리가 은퇴를 해도 나가고 있는 고정 비용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관리비, 통신비에서 기본 30에서 50만 원 일단 사라지실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의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 지금 우리 직장인분들은 4대 보험이라는 명목 안에서 월급에서 떼고 실수령을 받으시잖아요. 은퇴를 하시면 근로소득은 없어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매달 집으로 날라오실 겁니다. 매달 날라오십니다. 언제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사실 그 건강보험료에 대한 한 달 납부 금액은 내가 가진 자산의 크기별로 달라지는 건데요. 결국 집 있고 연금 있으면 고지서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비, 통신비, 건보료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이 적어도 50에서 많으면 80, 100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에요. 그럼 250 중에 한 80만 원 사라지면 한 170만 원, 180만 원 돈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집 앞에만 다니셔야. 그게 250의 삶입니다. 그러면 적정이라고 표현하는 금액은 과연 얼마냐? 그게 대략 한 350에서 한 400선. 350에서 400선의 삶이면 쉽게 표현하면 친구들 한 번씩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맥주 한 잔도 하시는 겁니다. 여행으로 잘라보면은 1년에 제주도 2번 또는 동남아 한 번입니다. 근데 은퇴하시고서 이 정도의 삶을 우리가 그려본 건 아니실 거예요. 제가 앞서 표현드렸지만 은퇴하고서 돈을 별로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십니다. 기본적인 이유가 어쨌든 사람은 한 번 좋은 경험을 하면은 그 아래로 절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려올 수 없죠. 일단 대기업 수준의 다니는 직장인들의 1년 라이프를 보시면 작년 기준 같은 경우 거의 10명 중에 7, 8분은
일본을 한두 번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 여행지가 소위 말하는 휴양지, 누구나 선호하는 휴양지 또는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를 다니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했던 분들이 은퇴하고서 그런 데를 안 갈 수 있냐? 아닐 겁니다. 똑같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350의 삶은 그 정도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좀 줄여진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그려보는, 한번 계속 꿈꾸고 있는 나의 노후 생활, 여유의 삶이겠죠. 여유의 삶은 지금의 삶의 유지일 겁니다. 바로 해외여행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통 5, 600의 삶입니다. 은퇴하고서 한 달에 5, 600은 조금 주어져야지 일반적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한 100만 원 정도 빠지고 한 4, 500 정도로 두 분이서 하고 싶은 일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희망하는 삶의 모습에 준하는 필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국 현재 삶의 유지입니다. 현재 삶의 유지. 이 삶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한 달에 필요한 이 5, 600의 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께 은퇴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은 다들 월세, 배당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또 저는 이렇게 표현드립니다. 우리가 은퇴한다는 사실은 100%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돈을 쓴다는 사실도 100%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100%의 확률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임대 수익, 배당 수익 얘들을 과연 100%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월세 받는 거, 공실의 리스크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라는 강남도 공실이 허다하잖아요. 공실의 리스크, 그리고 관리에 대한 리스크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배당이라는 거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만, 배당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실적 안 나오면 배당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다고 떨어진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까?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임대 수익과 금융소득으로 내 생활비를 챙기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를 100%하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조금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다름 아닌 연금이라고 표현드리는 거죠. 연금은 잘 쌓아놓고 한번 이제 개시가 시작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내가 크게 신경 쓸 게 없죠.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겁니다. 잘 세팅하면 평생 노후 월급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금부터 좀 탄탄하게 쌓고 나서 이런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융소득들도 추가로 얹어가는 건 오케이지만 월세나 금융소득으로만 내 노후를 준비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 이 연금을 제대로 쌓는 부분을 오늘 시간에 좀 실질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은 세 가지 형태의 연금을 가질 수 있죠. 첫 번째, 다들 있는 국민연금 있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사를 오래 다닌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이 있겠고, 사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모든 직장인들이 디폴트로 갖고 있는 기본값이죠. 내가 따로 뭘 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3번 개인연금입니다. 결국 내 돈으로 준비하는 내 노후. 이 3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각각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실체와 어떻게 꾸려가면 좋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이죠. 사실 국민연금 하면은 지금 그렇게 좋은 얘기는 들리지 않죠. 항상 어렵다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사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고갈 이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저는 지금의 50대 분들까지는 그래도 국민연금의 수혜자라고 여겨질 겁니다. 그 언덕분들은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긴 받을 겁니다. 다만 조금 하향 조정돼서 받게 될 뿐이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다. 그럼 과연 국민연금의 구조와 내가 얼만큼 받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죠. 자, 월 급여의 9%가 적립이 됩니다. 그 중에 반은 내 돈이고요. 반은 회사가 내주는 거. 그래서 사실 회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 사실 반밖에 안 됩니다.
반응 회상을 내주니까요. 그래서 회사 오래 다니는 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뭐 개정된다, 뭐 고야 된다 여러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으면 바로 이 항목일 거예요.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 매해 조금씩 올라갑니다. 매해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도적으로 평생 내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과연 언제부터 받을까? 69년생부터는 다 65세 받으세요. 이게 지금 현재 구조죠. 이렇게 흘러가죠. 자, 그러면 일단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요,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공지사항에 있는 표입니다. 이게 팩트. 우리 한 번씩 국민연금공단에서 뭐 우편물이나 카톡 알림톡으로 안내장이 오잖아요. 내 예상 연금액. 거기 열어보시면 상당한 수준의 금액들이 찍혀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보면은 거기에 보통 찍히는 숫자가 180에서 200선이 찍혀서 안내를 받으실 거거든요. 그 수치만 보면은 나도 있고 맞벌이 하는데 와이프도 배우자도 있으면 둘이 합쳐서 한 400 정도 나오네? 그럼 국민연금만 있어도 큰 문제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가장 왼쪽에 이 항목들은 나의 평균 월급입니다. 평균 월급. 가장 맥스가 얼마냐면요. 맨 끝에 553만원 세전입니다. 이 이상을 벌어도 이 구간이세요. 여기 맥스 값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항들은 가입 기간, 쉽게 표현하면 근속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보통의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근속하는 평균치가 거의 대부분 25년, 30년 수준일 거예요, 사실. 그쵸? 35년, 40년 일하기는 어렵죠. 공무원도 40년 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의 평균값은 25년, 30년 수준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평균 월급 400. 내가 직장 생활 한 20년, 30년 동안 했던 기간 동안 평균 월급이 400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국민연금 얼마 받냐? 25년 일했으면 80만원, 30년 일했으면 100만원. 자, 가장 맥스 값을 볼게요. 가장 맥스 구간에서 일을 했다. 25년 일했으면 100만원, 30년 일했으면 120만원. 이게 실체예요. 자, 근데 이 표는요, 정확하게 따지면 현재부터 이 금액, 이 월급을 25년, 30년 동안 일했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40, 50대 분들도 맥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0에서 많아야 150선일 겁니다. 그게 내가 받을 국민연금의 팩트.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우편물이나 안내장에서 나오는 금액들은 거의 180, 200선이 찍혀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숫자에서 물가가 반영된 거예요. 물가가 반영돼서 숫자가 올라간 거지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받을 연금의, 국민연금의 수준은 현재 수준으로 140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팩트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오죠. 이거는 될 수밖에 없어요. 월급에서 이제 더 떼갈 겁니다. 지금은 4.5, 4.5에서 9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거를 올리고자 하는 수준이 한 13%까지 올리자고 합니다. 내가 내는 부분이 4.5에서 한 6.5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실수령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금 깎을 거예요. 아까 봤던 표에서는 제가 현재 기준으로는 직장인들이 많이 받으면 140, 150 받는다고 했지만 개혁이 되면은 다운이 되겠습니다. 한 120, 130 선으로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가장 큰 위험성은 늦게 주는 겁니다. 지금은 65세부터 보통 65세부터 받으실 건데요. 이게 연기가 되면 68세, 70세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리스크. 왜냐면 지금도 놓고 보면은 현재 회사의 정년이 60세잖아요. 국민연금이 65세 나옵니다. 벌써 지금도 5년의 갭이 있어요. 이게 5개월이면 조금만 참으면 되지만 5년은 못 참죠. 근데 이게 더 늘어난다. 8년, 10년 갭이 일어난다.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어쨌든 개정의 수준을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여기를 너무 못 믿을 필요도 없다. 주긴 줄 겁니다. 늦게 좀 깎아서 주겠죠. 그래서 얘를 너무 믿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체고요. 사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죠.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 생활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늦게 해주니까 국민연금을 땡겨서 낳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최대 5년을 땡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땡길 때마다 1년에 6%씩 삭감이 돼요. 최대 5년을 땡기면 30%가 삭감돼서 받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건데 5년을 최대 땡겨서 받으면 70만 원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땡겨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심리일 거예요. 물론 빨리 받아서 쓰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국민연금 계속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늦게 받았다가 나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미리 받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땡겨서 받는 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빨리 써야 되는 거죠. 빨리 받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다른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 국민연금을 조금 늦춰서 받아도 되겠어. 이러면 똑같이 최대 5년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데 늦추면 1년마다 증가되는 게 7.2% 가산이에요. 그러면 5년을 넘기면 최대 36% 가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씩 기사를 보면 현재 국민연금 최고 수령의 분이 한 달에 230만 원 받으세요. 그분이 케이스가 바로 이 연기 케이스예요. 그분이 직장생활에 35년을 하셨고 이거를 5년을 연기해가지고 지금 최고 수령을 22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늦춰서 가는 것도 좋은데 뭐 준비가 조금 안 돼 있으면 좀 땡겨서라도 일찍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맞벌이 가정이 아니시고 외벌이 가정이신 분들 좀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배우자가 주부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 하면은 그래도 국민연금 내셔야 됩니다. 내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9만 원을 내시면 돼요. 9만 원을 보시면 9만 원을 한 20년만 내도 얼마를 받냐면요. 37만 원을 받아요. 낸 돈의 4배를 받는 거죠. 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우리 대기업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은 낸 돈 대비, 낸 기간 대비 얼마 못 받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의 취지가 소득이 높은 분들이 낸 돈이 사회적 약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벌이고 배우자 주부다. 그럼 주부님도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하셔서 한 달에 9만 원씩 낼게요 라고 반드시 인정하셔요. 이게 그 어떤 선택보다 가장 큰 효과를 낼 거예요. 이거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벌이 부분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직장생활 은퇴하고도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정년을 마치고도 재취업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을 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조금 깎여서 나옵니다. 나와요. 근로소득이 한 4천. 그러니까 월급 기준으로 보면 한 370만 원 넘어야만이 조금 깎여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 은퇴하고도 일자리를 계속 이어가셔도 국민연금에 낮춰서 나올 부담감은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을 알아봤고요.